자, 일단은 잠깐 저번 시간 복습을 하면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몇 가지를 배웠냐면 세 가지를 배웠죠? 기억이 나나요? 푸는 방식들이 조금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1차랑 2차식, 그죠? 그 다음에 2차식, 2차식, 세 번째가 뭐였냐? 준영아, 3번 뭐였죠? 이름이? 막 근과 계수의 관계 막 거꾸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대칭식. 그래, 대칭식. 우리 준영이 대신에, 그죠? 이름이 비슷한 준영이가 대답을 했어요. 하여튼 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패턴적으로. 왜냐면 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딱 보고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딱 견적이 나와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뭐냐, 뭐 공통근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마지막에 부정방정식. 이 부정방정식이 이름을 들으면 방정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고, 이 부정방정식은 제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정수나 자연수로 제한 조건을 주던지 아니면 실수로 제한 조건을 준다고 했고, 이렇게 제한 조건을 줬을 때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방정식 부분은 약간 인수분해랑 비슷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얘 누구네 알면은 풀 수 있는 거고, 봤는데 넌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못 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연립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뭐 시력 더하기에서 283페이지에 14-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4번. 갑자기 생뚱맞게 3차 방정식도 막 나오고, 그죠?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요. 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있는데, 얘가 이제 무슨 근을 갖는다 그랬으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그때 a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게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일단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면 둘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a가 0이 돼버리면 두 3차 방정식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공통근 문제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공통근 문제를 풀었는데, 최고차항을 소거하던지 아니면 어디를 소거했죠? 상수항을 소거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 둘 다 소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빼야겠죠. 둘을 이제 뺍니다. 여기서 여기 빼던지 여기서 빼던지 상관없죠? 위에 건 아래 거 빼볼게요. 빼게 되고, 공통근은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a 알파 제곱이 되겠고요. 빼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a 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약간 이게 3차 방정식 나와서 약간 응용을 시켜놓은 거죠. 사실 우리 거의 2차 방정식에서만 이제 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뭐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식 정리할 때 이제 인수분해도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2a 알파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a는 0이 안 돼요. a는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가 0이거나 또는 알파가 0이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문제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입해볼게요. 알파에다가 0을 딱 집어넣잖아요? 뭐 성립하겠습니까? 이거 0 대입해서 성립하는데 1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알파는 0이 그릴 수가 없어요. 얘를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남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되게 근본적으로 식 정리할 때 무조건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알파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 값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이제 그는 공통분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A가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여기는 6A가 되겠죠. 더하기 1은 0이니까 10A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A는 뭐 10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 뭐 그런 문제죠. 그죠? 분수가 나오네. 시한 문제? 뭐 나올 수 있죠. 분수도 아니 분거의 오류는 없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었겠죠. 그 상수함은 어떻게 풀어요? 상수항은 어차피 이게 같이 없어지잖아. 뭐 똑같은 방법인 거죠. 상수항 없어져도 어차피 이건 뭐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다. 뭐 같은 하나로 이제 통일하는 방법이 되겠고 15-4번을 보면 두 자연수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문제를 구하시오. 두 자연수 a, 그리고 이제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거고 이때 등식이 나오는데 x제곱 마이너스 x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k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고 더하기 8은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여러분들 약간 느낌이 조금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오냐? 우리 성윤아 뭐 느낌이 오냐? 보니까 뭔가 치환해야 될 것 같은 그 강력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시역 더하기 문제가 된 이유는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인데 뭐 다연수 조건이니까 느낌상 이렇게 오는데 이게 치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죠. 요거. 그래서 뭐 얘를 이제 대문자 x로 치환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고 치면 x제곱 더하기 3x니까 k 플러스 3의 x가 되겠고 플러스 8인 거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에다가 a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치환하고 나면 이렇게 됐나요? 그죠? 그래도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다? 계수 비교법을 쓸 수가 있겠다. 왜냐면 소문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대문자 x도 마찬가지로 항등식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치환한 것도.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계수 비교법을 쓸 수 있으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죠.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어떤 개념을 넣냐면 먼저 치환의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로는 항등식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k 더하기 3이랑 뭐랑 같다? a 더하기 b랑 같다. 그 다음에 8하고 a, b가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게 이제 계수 비교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여기서 a, b가 자연수니까 이게 사실은 이 a, b가 무수히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자연수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a, b가 될 수 있는 게 8의 약수들 중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결론은 k는 a 더하기 b에서 3을 빼주면 되는 이런 게 나오는 거고 a, b를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곱해서 8 되는 자연수가 약수가 1, 8, 2, 4가 있는데 1, 8, 2, 4에서 끝나요. 왜냐면 b가 더 커야 돼요. 1, 8, 2, 4에서 끝나요. 왜냐면 뭐 반대로 해도 되는데 반대가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약수들 중에서 이 두 개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1, 8을 대입하게 되면 k 값이 뭐가 나오죠?
K가 6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2, 4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6 또는 3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냥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사실은 시작은 부정방정식으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그냥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의 개념을 쓴 다음에 계수비교법을 쓴 다음에야 이제 부정방정식을 쓰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되는 거죠. 섞어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된 거다? C역 더하기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개념들을 다 섞어서 돼요. 그냥 그 고등학교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딱 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보면 앞장, 그 다음부터 거의 그런 문제가 이제 없어지죠. 아니면 한 가지 개념 가지고 낼 거면 완전 심화해서 돼요. 응용을 감당히 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아직 이거는 뭐 심화 문제집은 아니니까 개념 가지고 심화해서 내기보다는 개념을 여러 섞어놓은 문제들이 좀 많은 거예요. 심화 문제집 보면 이제 막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개념 응용시켜가지고. 하여튼간에 뭐 이런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뭐 실수 조건들이 나오면서 뭐 나오겠고 여러분들이 뭐 쭉 풀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고 1차 부등식부터 이제 오늘 또 진도가 나가는 거죠. 1차 부등식부터. 자, 1차 부등식.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1차 식이면서 부등호가 있으면 1차 뭐가 된다? 부등식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보면 AX는 뭐 B보다 크냐 작냐로 하는데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등식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뭐 일단은 첫 번째 295페이지를 보면 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뭐 크다 작다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비교를 하죠? 보통 어떻게 비교하냐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 성민아 보통 크다 작다는 어떻게 했죠? 대수 비교를 보통 어디서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수 비교. 누가 크냐 작냐를 어떻게 했었죠 보통? 차를 구해서 했었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건 뭐였냐면 수직선에 표현해가지고 대수 비교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모든 어차피 이거 대수 비교는 실수에서밖에 안 돼요. 허수는 대수 비교가 없어요. 근데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다 표현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X라는 게 있으면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B보다 A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큰 거는 상대적으로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죠. A는 C보다 커진다. 이렇게 수직선에서 표현하게 되면 증명 자체가 이제 심플하게 되겠고 수직선에 표현하기 싫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빼가지고 양수냐 빼가지고 0이냐 빼가지고 음수인지를 봐서 또 비교합니다. 이게 근본인 거죠. 그 다음에 수직선의 기본 원칙은 또 두 번째가 A가 B보다 컸어. 그럼 여기다가 C를 더하거나 C를 빼도 부동원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덧셈 뺄셈으로는 부동원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보자면 이번에는 양수를 곱해도 부동원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동원 방향이 안 바뀝니다. 나눠도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우리가 뭘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곱하거나 나눌 때 부호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했는데 부동방향을 안 바꾸잖아? 다 틀려. 그러니까 등식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등식은 그냥 양수든 음수든 나누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죠. 0만 조심하면 됐는데 부등식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지 그러니까 이 나누는 거에 곱하거나 나누는 거에 이 부호 엄청나게 중요해. 이 부호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부호를 대놓고 주면 좋은데 안 주게 됐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지. 양수인 경우도 나누고 음수인 경우도 나누고. 이게 근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되면은 곱하게 되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다 바뀐다. 나눠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배운 것들 중에서 또 바뀔 때가 있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제 부도 방향이 바뀔 것이냐. 띠리리. 은근히 우리가 씁니다. 연산할 때 은근히 써요.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짓을 하면 부도 방향이 바뀝니다. 띠리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0은 뭐 다 0되니까 뭐 바뀔 게 없죠. 언제냐면 역수를 취할 때. 다 양수였을 때. 알아두셔야 돼요. 다 양수들 기준으로 할게요. 만약에 A랑 B랑 다 양수예요.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 컸죠. 근데 이거 역수를 취하잖아요. 이런 거야. 5가 3보다 커요. 근데 역수를 취하게 되면 바뀌어요. 부동은 3분의 1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수 취할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둘 다 양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역수 취하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아, 역수 취해도 부도 방향이 바뀔 수가 있구나. 연산할 때 은근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따라갈 때 부등식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등식보다. 왜냐하면 부도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언제 부등식은 부호가 바뀝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언제라고 하는 거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또는 역수를 취할 때 부동어가 바뀝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머릿속에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언제 부동어가 바뀌는지 자기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외우지 말고 자기의 언어로. 자, 그 다음에는 이게 1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1차 부등식의 가장 근본적인 모양은 뭐가 된다? AX는 B보다 큰 거를 푸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실제적으로 A가 0이 돼버리면 1차 부등식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A가 0이 돼버리면 1차식이 사라지니까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구하긴 구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부등식인 걸 정확하게 하려면 두 개로 나눠지죠.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했다면 나눠도 부동 방향이 안 바뀌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1차 부등식 풀라 그러면은 결론은 X가 뭐가 되는 거죠? 5분의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구한 거죠? 우리 준영아? 유준영? 이게 뭘 구한 거죠? 이게 뭘 구한 거예요? X가 5분의 3보다 크다. 이게 구한 게 뭐예요? 뭘 구한 겁니까? 이게 1차 부등식 풀었잖아. 이게 뭘 구한 거죠? 해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5분의 3보다 큰 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해가 5분의 3보다 큰 수는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5분의 3보다 작은 거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x값,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약간 방정식 느낌이죠. 방정식도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부등식은 참이 되는 x값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게 존재하는 거지. 5분의 3보다 큰 실수들은 다 참이 된다는 거야. 그게 다 해라는 거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다 똑같아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목적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1차 부등식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쉽게 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2차 부등식부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는 해를 쉽게 찾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부터 정말 슬프지만 앞으로는 방정식을 풀던지 부등식을 풀던지 다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누구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방정식도 풀 수 있고 부등식도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뒷단원부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무조건 뭐를 배울 수밖에 없냐면 함수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얘기는 뭐다? 그래프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그래프에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의 근본은 그래프예요. 그냥 그래프를 몰랐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없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내가 항상 자세하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프를 모르면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은 응용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막 치환도 하잖아요. 그래프가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성현이가 막 치환했을 때 조금 어려워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게 또 한 단계만 거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단계를 또 거쳐요, 그래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고 왜 그런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양수가 되면 x는 a분의 b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방향이 바뀐다 이거죠.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a가 0이 되면 사실 1차 부등식이 아니긴 해요. a가 0이 되면 엄밀히 말하면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되죠. 0 곱하기 x랑 b니까 여기서 당연하겠지만 b가 음수야.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있다고 쳐봐. 그럼 x에 뭐를 넣던 간에 항상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항상 성립하겠죠. 왜냐면 0하고 곱하면 항상 0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음수, a가 0이었을 때는 b가 음수이면 무조건 이건 해가 어떻게 된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0이었어. 근데 뭐 성립하는 게 없는 거야.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뭐 양수가 됐어. 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a가 0이었는데 b가 0보다 작으면 해가 무수히 많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1차 부등식에 푼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부등식인 거고 여기 이제 번외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1차식이 사라졌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나눌 때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뭐를 조심해야 된다?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 그냥 막 하면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호를 조심해야 되냐? 고등학교 수학은 문자판이에요. 이게 숫자였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뭐가 나오고 있다? 문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양수, 음수를 나눠야 된다고. 야, 뭐, 양수, 음수 어디서 많이 나눴는데? 언제 많이 나눴지? 절대가. 그러니까, 나누는 게 일상화돼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는. 그냥, 심심하면 나눈다. 나눈다. 그냥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근본이죠? 슬프지만,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나눠서 푸는 게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항상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나눌 수 있다. 시험 문제들은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슬픈 거죠. 그죠? 아니야? 안 슬픕니까? 괜찮아요? 뭐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뭐 이렇게 들어보자면 뭐 그 밑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296회 밑에 예제가 있는데 뭐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296회 밑에 예제가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지금 여기 근본은 지금 오늘 배우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은 다 언제적 복습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복습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왜냐면 1차 부등식이니까 중2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부르면 중2 때 우리가 공부를 조금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1차 부등식에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자 우리 2차 방정식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뭔가
1차 부등식을 배우는데 뭔가 고등학교 때 따로 배우는 부분이 나온다면 뭐가 들어갈 것 같아? 1차 방정식이 생겼대. 2차 방정식 때 우리가 똑같았잖아. 1차 방정식 분명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뭔가 2차 방정식 배우다가 뭔가 바뀐 게 있어. 뭐가 포함이 딱 되면서 바뀌었어. 문제가. 뭐였죠? 절대값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인데 뭐가 포함될 수 있다?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만 나오면 중학교 2학년 때랑 그냥 같은 거예요. 차이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복습으로 넘어가서 297페이지로 가면 연립 1차 부등식이 나와요. 뭐 다 알겠지만 연립이 뭐라겠죠? 1차 부등식이 2개 이상 모여 있으면 연립이라고 해서 연립주택을 느끼면서 연립주택. 혼자만 있으면 연립주택이 될 수가 없다. 여러 개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라는 뭐냐? 부등식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야, 1차 부등식이. 그러면 연립이 들어가면 다 어디를 찾는 거지? 우리가 연립 방정식도 뭐 찾은 거였어? 공통된 해를 찾은 거잖아. 그럼 연립 부등식도 뭘 찾는 거겠어? 공통된 해를 찾는 거죠,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이게 범위로 나오니까 범위가 나오게 되면 뭐를 그려서 공통된 해를 찾는 게 편한 거죠?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된 해를 찾는 게 편한 거니까 우리가 다 수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실수 파트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제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예제가 하나 나왔어요. x 플러스 3은 10보다 작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는 8보다 크다 같다. 이걸 이제 푸는 거죠. 이게 예제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보게 되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해는 뭐가 되는 거죠? 넘기면 해가 뭐가 되는 거죠? x는 7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고요. 요거 해는 넘어가면 7이니까 x는 3분의 7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3분의 1이거나 미안해. 2가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같이 미칠 때가 있어요. 자,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다 수직선을 그리는 거죠. 얘 해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얘 해는 7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공통된 범위를 구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된다? 요거죠. 그래서 2부터 7 사이가 되겠고 이거를 대입하면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한다는 거죠. 이 범위에 있는 거를 대입하게 되면 위에 식도 부등식도 성립하는 해가 되는 거고 밑에 부등식도 성립하는 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3을 대입했어. 이 사이에. 그럼 얘도 성립하는 거야. 6은 10보다 작잖아. 여기 3을 대입했어. 그럼 11은 8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걸 공통되게 만족하는 해를 찾은 거야. 그게 이제 무수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수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된다라는 걸 구하는 게 바로 1차 부등식의 특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립하면 다 뭐 구하는 거야? 공통된 해 구하는 거야, 결론은. 연립하면. 다 공통된 거 구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구한 게 아니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구한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제 뒤에 장으로 넘어가면 298페이지에 보면 뭐 이렇게 뭐 해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재미가 없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290, 이거 쭉 읽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걸 봅니다. 그럼 298페이지 보면 되게 웃겨. 해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하나뿐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통된 부분이 없거나 공통된 부분이 하나만 나오거나 그럴 수 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은 다 무슨 복습이다? 중학교 때 복습이다. 우리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다.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두 개씩 풀어보면서 그때 배웠어. 오케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오케이. 뭐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로. 298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밑에 있는 예제를 풀어볼게요. 3x 플러스 2가 x-4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좀 복습이에요. 어렵지 않은 거죠. 넘어가면 2x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마6이 되니까 x는 마3보다 작다가 첫 번째 해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3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1보다 커나 같아요. 공통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네. 그렇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특수한 케이스,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2번이 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299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2보다 커나 같고 299페이지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를 구했더니 하나는 2보다 커나 같고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공통된 부분이 뭐가 딱 나오는 거지, 성윤아? 하나는 2보다 커나 같고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공통된 부분 뭐가 나오는 거야? 2. 그래서 해가 2인 거야. 딱 2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이제 있다.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딱 한 개만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해가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사실은 그냥 1차 부등식 푸는 겁니다. 연립 2차 부등식.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이것도 배운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제 또 나오냐 보자면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부등식이 몇 개가 있는 거일까? 심화 문제죠? 우리 얘 부등식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준영이 탐해서 조사해보자. 유준영, 얘 부등식 몇 개 있는 것 같아? 부등식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얘 부등식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찍어보세요. 뭐 맞출 거라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3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성윤이는 부등식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온준영은 이거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부등식 2개. 결론은 2개입니다. 왜냐? 부등호가 2개 있으니까. 부등호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등식은 누가 제일 중요하다? 부등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등호가 2개 있기 때문에 얘는 부등식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놔두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태로 풀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 상태로 안 풀려지는 것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부등식 몇 개가 됐죠? 2개가 됐죠. 2개 됐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예제 보면 그 밑에 예제 보이죠? 마이너스 2보다 3x 플러스 4가 크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 상태로는 우리가 얘 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를. 성현이는 배운 적이 있대요? 푸는 거? 없어요. 못 구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거 이제 나눠가지고 해를 각각 구한 다음에 공통된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이 상태로 못 풀어요. 전 천재이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푼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못 푸는데 특수한 케이스에 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띠리리 뭘까요? 자, 어떤 경우에 풀 수 있냐? 이럴 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x가 가운데만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다 뭐로 빼면 되죠? 5를 다 빼줍니다. 근데 부동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만 x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풀 수가 있어요. 5로 다 빼주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로 나누죠? 3으로 나누죠. 이게 만약에 음수였다면 부동 바뀔 거예요. 양수니까 그냥 나누면 됩니다. 이게 참이 되는 x값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나눠도 답은 나와요. 나눠도 나오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x가 가운데만 있으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 되는 x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나눠서 풀고 이런 경우에는 안 나눠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냥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던 슬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게 299페이지의 아랫값이 되는 거죠. 뭐가 되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자, 이 부분이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앞에는 이제 다 복습이에요. 중학교 때 복습이 되겠고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절대값을 포함하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다. 내가 절대값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절대값의 의미? 자, 절대값을 정의하면서 절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절대값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했죠? 이 안에와 x와 원점과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x와 원점과의 거리.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뭐 좌표로 생각하세요. 쉽게 하면 좌표로 수직선에서 이 좌표와 원점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해하기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설명해줬죠. 어떻게 설명했냐면 절대값 또 나오는데, 자, 절대값 진짜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미친듯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자, 원점이 있어요.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x라는 점이 있을 때랑 왼쪽에 있을 때랑은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만 x가 0보다 큰 경우랑 x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으면 x가 0보다 큰 거고 왼쪽에 있으면 x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때 파란색으로 봅시다.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거리예요. 이게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오른쪽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거리가 나온다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x 빼기 제로가 바로 거리가 됩니다. 오른쪽 거에서 왼쪽을 빼주니까. 근데 x가 음수가 돼버리면 x가 여기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가 이건데 이 거리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을 빼게 되니까 0 빼기 x가 돼서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쓰여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프에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막 배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결론은 절대값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거리를 알고 싶어서. 거리. 너와 나의 거리. 음수가 있으면 너무 슬프겠죠. 음수면 뭐 어떻게 합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죠? 너와 나의 거리는 뭐 5m다. 뭐. 근데 너희 나의 거리가 마이너스 3m다. 그럼 좀 무서워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절대값의 의미는 절대값의 안에 있는 것과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x가 되는 거죠. 탈출할 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절대값의 의미란 말이야. 원점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한 단계 더 할게요. 이해됐어요? 절대값의 의미? 자, 그러면 외우지 않고 내가 이해시키려고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외우게 시킬 거면 그냥 절대가 나오잖아? 그냥 양수면 그냥 나와. 음수면 그냥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이게 그냥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게 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뭐 한 거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개념을.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의미가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봤어. 이게 의미는 뭐냐면 x랑 원점과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3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 모든 생각은 수직선에서 하는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거 외우지 않게 시키려고 그래. 자, 여기에 원점이 있어. 그러면 봐봐. 오른쪽으로 맥시멈 3까지 거리 가면 어디죠? 어디가 돼? 좌표가? 3이에요. 자, 왼쪽으로 맥시멈 3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마삼이 되겠죠? 좌표가?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범위가. 왜냐면 원점부터 거리가 어디보다 작아야 3보다 작으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왜냐면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원점과의 거리가 3보다 작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네.
그러면 이 범위를 다시 한번 풀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거를 풀게 되면 마3부터 x는 3까지가 되는 거야. 이걸 풀게 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3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여기 마이너스 뭐 2점 몇, 마이너스 1점 몇 이런 것들은 다 거리가 3보다 더 작아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거기 이제 나오지.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걸 뭘 해준 거냐면 299페이지에 1-1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개념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걸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 이 짓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뭐가 되냐? 이게 지금 3 같은 거야. a가 3 같은 거야. 그러면 이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나온다고? a까지로 나온다고. 지금 3이었다면 마3부터 3까지의 범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a라고 나오면 이걸 풀게 되면 마이너스 a부터 x는 a까지라고 풀려서 부등식이 풀린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왜 암기시켜도 돼요. 근데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 그러면 원점부터 거리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이 반대되는 영역이 될 거라는 거지. 3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하겠지만. 맞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돼야지 3보다 커질 거 아니야. 여기도 돼야지 3보다 커질 거 아니야. 여기 다 3보다 크겠죠. 다 있는 게. 이해되겠어? 그러면 3보다 만약에 크다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 마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지. 이걸 풀면은 마3보다 작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식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못 썼네. 마3보다 작은데. 이렇게 이거나 3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처음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거 보고 곧바로 이해는 안 되고 이 수직선에서 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 마3이 3하고 마3이 뭐로만 바뀐 거야? 마이너스 a랑 a로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 문자로 곧바로 보는 것보다는 숫자를 넣어서 본 다음에 머릿속에 넣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x가 a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x가 크다가 나온다는 거지. 지금 이 얘기가 그럼 이제 3번을 보면 3번은 a부터 x 절대값 x가 b보다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연립부등식을 풀어도 되고 개념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지. 이런 거야. 지금 a보다 b가 큰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킬 때 두 가지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써줬구나. 요거만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만 이해시키고.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자, 잘 보세요. 이거 등호 없지. 등호 뺄게. 자, 그냥 수직선에서 곧바로 볼게. 0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랑 마이너스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b랑 마이너스 b가 있어요. 이렇게. b가 더 커요, a보다. 그러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결론은 여기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a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죠? a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b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되니까 b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b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어디가 나올 거야? 여기가 나올 거야. 여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3하고 5 사이다 봅시다. 3하고 5 사이. 그러니까 숫자에 넣어보는 거야. 제일 헷갈리면 그 뭐가 되냐? 여기 3하고 5 사이에 있는 거, 뭐 4 이런 거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야. 또 뭐가 성립하는 거야? 마이너스 5랑 마3 사이에 있는 거, 마사 같은 거, 페이퍼 성립한다는 거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문자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숫자를 넣어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문자로 바꿔보라는 거야. 그럼 이해하기 좀 쉬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면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이걸 풀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b부터 x는 마이너스 a 또는 a부터 x는 b 사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뭐만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다. 요것만 이해하셨으면은 좀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이제 예제들 몇 개 풀어보면서
얘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봅시다. 오늘 배우는 거의 목적은 결론은 절대값이 있는 1차 분식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는 그냥 뭐다? 복습이다. 왜냐면 은근히 또 1차 분식 복습을 다시 해주는 게 또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또 복습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300페이지에 있어요. 300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은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은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냥 요 절대값 안에가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이게 x였으면 x 쓰면 되고 x-1이면 x-를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2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곱했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곧바로. 자, 요거는 그냥 x-니까 x- 내려오면 돼요. x면 x 내려오면 되겠고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2보다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아까 했겠지만 다 배웠었죠? 예전에 작다. 그 다음에 여기서 x값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다 뭐 더하면 되겠죠? 1 더하면 되겠죠? 1 더해도 부동항이 안 바뀝니다. 다 부등식 성질 다 배웠어요. 1을 더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1, 마이너스부터 3 사이인 거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합니다. 저 부등식이. 그게 구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뭘 구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5보다 큰 거예요. 보다 크다가 나와 있나요? 코다.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전에 5보다 크다 그러면 5보다 큰 거. 그러니까 그냥 x 자리에다 x 플러스 3만 집어넣는데 x 플러스 3이 5보다 크거나 또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이게 x가 아니면 그냥 써주면 돼요. x 자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만 넘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넘어가면 x가 마8보다 작다. 그런 거 일단 대입하면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가 세 번째 게 예제가 뭐였냐? 세 번째 거 예제가 1보다 커나갔고 3보다 작거나 같다. x-의 절대값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마삼부터 마일. 아까 얘기했지만 마삼부터 마일까지 x-2가 마삼부터 마일까지 또는 1부터 x-2가 3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일단 1을 더하는 거죠. 1을 더해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1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제 다 쓰는 거죠. 일단 여기가 뭐 바뀌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요쪽에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 이게 요쪽에 상수가 있는 케이스, 이렇게 상수가 있는 케이스들은 이렇게 푸는 게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빨라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없는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풀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어떤 문제의 유형이냐면 이런 문제의 유형인 거죠. 자, 첫 번째 이런 거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자, x-3의 절대값 c 2x 플러스 1보다 작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상수가 아니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막
상수 있었으면 여기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풀면 골로 갑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절대값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원래 절대값은 근본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푸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x-3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서 푼다는 거지. 얘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푼다는 거야. 자, 상수가 아니면 나눠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푸는 것들을 한번 조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볼게.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1번 영역, 3보다 작을 때가 2번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눈 거야. 실수 전체를, x를 실수 전체를 3의 기준으로 나눈 거야. 왜냐면 3보다 커나 같으면 얘가 양수니까 그냥 탈출하고,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도 탈출할 거라는 거지. 나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탈출해요. 이때는 크니까 그냥 탈출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1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탈출만 되면 그냥 1차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탈출만 되면. 왜냐면 문제는 뭐였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졌던 문제가 된 거지, 절대값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그냥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나오죠?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음수니까. 그래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시면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어요. 여기서 푸는데 잘 보세요. 이게 풀게 되면 1차 부등식이니까 이게 넘겨서 풀 거 아니야. 그럼 뭐보다 크다가 나오겠어요?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맞냐? 응.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9보다 큰 거랑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공통된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 정의할 때부터 전제 조건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아래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1번 영역이지. 근데 이게 뭐보다 크다고 했어? 마이너스 9보다 크다고 했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푼다고 치면. 맞나? 그럼 공통된 범위는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대입하잖아?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중요한 거 봐봐. 나눴다면 여기랑 여기랑은 공통된 범위 찾는 거야. 약간 연립부등식 느낌인 거야. 나눠서 푼다고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풀면 이 두 개의 뭐를 찾는 거야? 공통된 범위를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풀어요. 자, 그럼 넘어가면 이게 3x가 되겠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마3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보다 x는 크다가 나와. 그러면 두 번째 영역은 어떠냐면 마이보다 크다가 되면서 두 번째 영역이잖아. 여기만 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영역이죠. 두 번째 3보다 작다. 여기가 해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영역에서. 그러니까 얘는 해가 뭐가 된 거야? 3보다 크나 같다가 다 해야. 동시에 만족하는 게 3보다 크나 같다는 거야. 여기 통째가 해야. 두 번째에서 해가 어디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 해를 합치면 돼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 나온 해랑 이쪽 영역에서 나오는 거 다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공통된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합치는 거야. 자, 나눠서 푸는 문제들은 다 똑같은 구조예요. 나눈 다음에 여기 나온 범위랑 공통된 범위 찾아요. 나온 다음에 여기 나온 범위랑 공통된 부분 찾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찾다? 다 합쳐요. 나눠놨던 해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 전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다. 이게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대입하잖아?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이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와서 여기 앉아 펴고 있어.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는요, 나눠서 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나눠서 풀면 돼요.
나눠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처음에 알려줬던 게 더 간단해, 안 간단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 방식으로 풀라고 시키는 거야. 왜냐면 나누는 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게 뭐니? 한번 나눠서 풀어볼까, 한번? 심심하니까. 그럼 나눠지겠죠. x가 0보다 클 때나 나누게 되면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나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겠죠. 똑같아. 푸는 방법은. 이제 수식성 그려가지고 0을 기준으로 1번 영역, 2번 영역이 될 거라는 거죠. 0보다 크면 그냥 나와요. 근데 x가 3보다 작은 데가 나오죠.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가 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보다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곱하니까 x는 마삼보다 크다가 나와요. 여기서 마삼보다 큰 범위가 공통된 범위를 찾게 되면 여기가 나와요. 합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살기는 뭐냐? 절대값의 필살기는 일단 무조건 나누면 다 풀려요. 이게 필살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나누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다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합치면 되는데, 이렇게 상수가 나오면 굳이 나누는 게 귀찮으니까 처음 배운 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더 간단하니까. 그게 만약에 더 간단하지 않았으면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가 상수인 경우랑 상수가 아닌 경우, 상수인 게 압도적으로 편해요. 첫 번째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상수가 아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돼요. 숙명적으로.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눠두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나눌 때 실수 전체로 x값이 모든 실수니까 나누는 거예요. 영역을. 실수해서. 나눠가지고 공통된 범위 찾고 공통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거기부터 개념 체크해 보면 그 있죠. 여러분들 1, 2, 3번이 있죠. 이거를 지금 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개념 체크해 있는 것들을 앞에 거 보시면 풀어도 됩니다.